현재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이 뉴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수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수 물가가 역대 최악의 수준인데 이와 관련된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민들레에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습니다. 특히 과일류가 41.2%나 올라서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과일 중에 사과는 지난 1월에는 56.8% 올랐거든요. 근데 2월에도 71%나 급등했습니다. 32년 5개월 만에 신기록이잖아요. 신기록. 그 어려운 거를 90 몇 년도에 했던 거를 그 어려운 거를 윤석열이 해냈어요. 이게 이렇게 물가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국가가 재정 관리 내지는 물가 관리, 경제 관리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97년도 이후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IMF 직전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경제 관료들이 실질적인 안전핀 내지는 운전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야. 91년 이후. 네? 91년 9월 이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고물가로 치솟아 올랐어.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과값이 10,000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사과가 잘 팔리느냐는 거지. 가격만 올랐을 뿐이지 팔리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뭐야? 농가가 10,000원이 되면 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가가? 농가가 납품하는 가격은 똑같아졌어요, 사실상. 그냥 대외적으로 물가만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생산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라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래서 가격을 올렸더니 어떻게 됐다? 판매는 사실상 부진해서 물건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일반 유튜버나 경제 전문가보다 우리 방송이 여기에 대한 진실한 얘기를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농수산물을 위주로 해서 팔고 있는 몰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우리 공급하시는 공급자분들하고 연간 내지는 6개월 정도 그 상품 출시 전에 우리가 시작해서 물건 나오면 요 기간 동안 요 가격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갖고 선별적으로 계약을 해갖고 우리가 물건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유지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요 가격 유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 나중에 보면 보통 50%에서 100%까지 물건까지 다 올라요. 귤도 오르고 뭐 사과도 오르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올려놓고 어떻게 하셨냐 그 양반들이 물건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뺍니다. 우리한테서. 우리한테 납품해주는 가격에서 그거 안 남아요. 지금 시중가가 40,000원인데 왜 송작가 TV에 막 20,000원에 팝니까? 라고 하고 대부분 물건을 빼요. 특히나 이제 우리 쪽하고 해갖고 조금 그 팔아봤던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제주도의 뭐 감귤 농장이나 뭐 사과 농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통해 갖고 팔았어. 근데 지금은 작년에도 많이 팔았지만 가격도 올랐어. 그래서 우리 쪽을 외면하고 딴 데다 더 비싼 가격으로 또는 뭐 딴 거래처를 찾아가고 물건을 비싸게 던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물건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다시 팔아주면 안 되냐고. 못 받죠. 신뢰를 배신한 사람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히려 반대 경우가 있어. 김치 같은 경우나 뭐 밀키트 같은 경우죠. 우리랑 공급 계약을 했는데 단가가 올랐어. 그래서 단가가 오른 것 때문에 억지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중화가 된 거야. 우리한테 파는 거랑 시중에 다른 데랑 납품하는 거랑 20%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20% 올린 쪽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우리 쪽하고 판매량을 따져놓고 보면 우리 게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결국 20% 비싸게 냈다가 그 물건 반품 받아서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생겨요.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물가 변동을 통해서 생산자나 뭐 유통업자나 또는 최종 소비자 중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니 이거 다른 데는 물가 올라가고 물건값이 다 올랐어요. 이 가격에 납품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납품할래요. 라고 해주신 분들은
최소한의 최소 매출이라도 운영을 해갖고 회사를 돌릴 수 있는 지경에 갔지만 가격이 올랐다고 해갖고 우리한테 물건 뺏었던 업체들은 전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예들을 지켜봤을 때 나는 이제 그분들의 판단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통제 안 되는 물가 관리로 이리저리 휩쓸려 버리게 되면 생산자고 유통자고 소비자고 다 손해란 말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이 모든 게 그냥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전 정권 탓이라는 그 문재인 정권 탓인 거죠. 2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올해 사과 농사와 귤 농사와 유통을 다 망쳐놨다는 거야. 신이다, 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사과값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과철 지나면 끝나요. 왜 사과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남냐면 사과는 저장성이 좋아가지고 이게 유통되는 기간이 길어요.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도 사과는 저장고에 유통돼 있는 게 계속 돈단 말이야. 그래서 유통업자들의 농간인지 뭐 물론 그 어느 정도 원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 알에 1,500원, 2,000원 하던 사과가 10,000원으로 올랐어. 그럼 그거를 팔려가지고 충분하게 사과 농가가 됐든 유통 농가가 됐든 야, 작년에 1,500원에 팔려 10,000원에 팔려 부자가 됐느냔 말이지. 안 돼요. 10,000원에 오른 사과를 사 먹어줄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대비를 못 해요. 그냥 올해 사과 먹지 말자. 송 작가는 수입 사과 먹자. 사과 주스 먹자. 사과 맛나는 과자 먹자로 넘어가는 거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그렇다고 치자고. 석유가 됐든, 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자재가 됐든, 뭐 고추 마늘이 됐든, 아니면 또 뭐 물고기라든지 해산물이 됐든, 요런 류 안에서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소비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점점 더 내수는 위축되고 우리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국산 제품을 유통하고 국산 농산물을 유통하는 유통구조, 내수구조가 다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사과 농가에 가갖고 또는 유통업체에 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과잉 생산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겨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대책들을 내세워갖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촉진시키든 아니면 판매를 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든지 해가지고 사과 농사, 귤 농사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언론에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요거 써야지. 요거 좋아하잖아. 언론들 엄청 좋아하죠. 근데 이 정권에서는 정부 하나도 안 해. 진짜 미친 짓 같아, 진짜. 다들 언론이 다 같이 조용하고 입을 싹 입틀막을 스스로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유통을 잘 지켜오고 매전 매석 같은 게 없고 물가가 막 지 멋대로 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나라 다나와 같은 사이트는 해외에서는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어디 비교해갖고 요쪽 게 얼마가 싸고 요쪽 게 얼마가 싸요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 비밀일 뿐만 아니라 이걸 공시하는 게 공정거래 위반, 어떤 공정한 거래를 위반할 수 있는 위법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리 시중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최저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가격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 가고 물건값 보잖아요. 전자제품 보잖아. 그럼 뭐 해봐요? 쿠팡에 일단 때려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눈탱이를 치나 안 치나를 인터넷 가격 가지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안전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화장지 대란 났다 그래서 화장지 난리 나고 막 일본.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이런 라면 대란 나고 밀가루 대란 난다고 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인터넷 이커머스 안에 계란 대란 때도 똑같아요.
그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란값이 뭐 계란 하나에 뭐 1,000원이 됐어요. 1,500원이 돼요.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수입 계란 들어와서 계란값 안정시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숨어있던 계란이 수십만 개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안정돼 버리잖아요. 최소한 이럴 정도의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역량과 IT와 이커머스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시장을 지금 중국이 들어와서 싹쓸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방송을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공산품이나 농산품들을 수입해가지고 경기도 서울 전국에 있는 지역에다가 거대한 자체 유통단지를 실어놓고 직구로 중국에 있는 공산품을 주문을 했는데 그 물건이 하루 만에 쿠팡처럼 배달이 되고 그 다음날 와요.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거지만 우리나라에 지어놓은 보세청구 안에 그 물건들이 와 있어. 근데 물건값이 국내 거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가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늘려가면서 우리나라 유통을 중국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정부가 여기에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간섭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떤 위기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이렇게 되면 수입되는 공산품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공산품이 얼마나 있어요?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들 같은 시장들이요.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아닌 중국이나 외국이 진행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갖고 유통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제품들이, 우리 농산물들이 우리 손을 거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가격이 조절되고 물건이 유통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이 정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 맞아요. 수출 시장 다 망쳐놓은 거에서 떠나가지고 내수 시장까지 이러고 있다니까. 이제 중국 알리 이런 데서요 10,000원짜리 사과를 국내 건데 국내 과수원에서 나온 사과를 알리에서는 3,000원, 1,500원에 파는 시대가 와요. 왜? 중간에 있는 유통농간지 하던 애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시장 한 번 뺏기면 못 돌아갑니다. 쿠팡 멤버들 그 욕을 하고 쿠팡 비인도적인 사원 관리하고 그러는데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편리함 때문에 빠른 배송 때문에 쿠팡 쓰시는 분들 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싸고 더 빠른 서비스들을 외국 업체가 와서 하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난 진짜 빨리 이 정권 안 갈아치우면요 나중에 너무 늦어지게 2년 3년 늦어지게 되면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 걸로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남아 있을 만한 어떤 자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물가 상황인데도 얘네들은 보도도 안 합니다. 선거에 불편할까봐.